생소한 장외 주식 여러분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외 주식 상식 투자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소영주 소장님 나와주고 계시는데요. 인사드릴게요.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습니다. 여의도에는 벚꽃이 만발하였고요. 그 비가 내리면서 같이 꽃비가 내린 한 주였습니다. 네. 이 장외주식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개인들이 꾸준히 유입되는 한 주였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그래도 시장에 돈들이 좀 많이 모여지는 게 그려져서요. 장외 주식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 포인트 잡아가면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저희도 좀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를 그래서 먼저 준비했는데요. 어떤 부분 챙겨볼까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 큐라티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반가웠습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큐라티스의 상장 관련 로드맵을 쭉 밝혀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라는 기사가 있었네요. 네, 3일 날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백신 전문 기업이죠, 큐라티스는. 큐라티스는 오랫동안 비상장 주식에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상장을 준비했지만 1차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다시금 재정비하고 드디어 상장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4월 달에 기본적인 4월 25일과 26일 기간에 수요직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모 밴드가가 최대 관심 사항이었는데 6,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있다. 현재 비상장 주식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안에 수요치 끝난 이후에 공모 일정은 5월 2일과 3일에 청약 절차에 돌입해서 5월달 중으로 상장에 들어간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백신 전문기업 큐라티스가 상장의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큐라티스는 백신 전문기업이면서도 mRNA 방식의 공정률을 100% 완비하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IPO 시장에 들어올 때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IPO 시장에서의 성적표가 또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도 그려지기 때문에 큐라티스가 본격적으로 이 시장을 넘어서 IPO 시장을 넘어서 문턱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 나타낼 퍼포먼스도 기대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분기 IPO 시장이 그럼 성적표를 어떻게 좀 거머쥐었을까라는 건데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단합니다. 수익률 평균 125%나 나왔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125%를 기록했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꿈비입니다. 이 꿈비가 471%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브제 182%, 제이오 또는 자람 테크놀로지 등 이런 기업들이 쏙쏙 상장되면서 성장을 이어갔고, 특히 상장과 동시에 따상에 간 종목이 5개나 나온 상반기였습니다. 우리 1분기 내에 가장 IPO 시장이 뜨거웠던 것은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2분기, 3분기도 지속적으로 IPO 시장은 일반 개인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기업들이 또 IPO의 시장에 노크를 하고 있는가 저희 추적 관점 저희와 함께 같이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토스뱅크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요, 토스뱅크가 인터넷 뱅킹 시장에서는 정말 모르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비바 리퍼블리카. 근데 순손실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비 한 2,64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뱅크는 올해 안에 아마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분기에 한 702억 정도의 순이자 이익이 발생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허술한 은행이 아니라 상당히 준비되어 있는 인터넷 뱅킹의 최강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MZ 세대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인터넷 뱅킹 은행으로서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흑자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내년 정도는 상장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토스에서 이제는 컬리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컬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괜찮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그렇죠. 화장품 쪽으로 좀 다각을 해서 그럴까요? 영업이익은 그렇죠. 영업이익 적자는 지속해서 우리가 컬리가 2조 원대는 최초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2조라는 단어를 매출액에서 쓴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커머스 시장에 2조를 넘긴 기업은 없습니다. 컬리가 최초로 작년 매출액이 2조를 넘겼지만 다만 매출도 증가했지만 영업 적자도 같이 항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적자를 지속적으로 지르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식품 영역에서 지금 컬리가 컬리 뷰티를 띄웠습니다. 이 컬리 뷰티의 성장성에 따라서 네. 2024년도에 재상장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마켓 컬리는 현재 대표이사도 지분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그래도 좀 늘어난 상태고 그만큼 책임 경영을 한다는 자세가 참 좋아 보이고요. 또한 다양한 수익성이 늘어나면서 마켓컬리 시장은 이제 식품이 아니라 이 뷰티컬리 또 다른 컬리로 이어지면서 분명히 2024년도에는 상장을 갈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 계속 가져가면서 또 때가 오면 컬리가 다시 상장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매출 2조 원 돌파 저희 좀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상 자산 시장으로 넘어가서 두나무를 좀 보겠는데요. 지금 두나무 하면 업비트인데 이 업비트 하나만으로는 실적 개선이 어렵다는 소리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컨블랙이라든가 또는 NFT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다각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네. 특히 실은 NFT 시장에 진출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두나무가 상장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업비트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세컨더리 기업들이 새롭게 나와야만이 이 두나무는 시장의 사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NFT 시장에 기존에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또한 하이브와 연계되는 여러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의 성장성 분명히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2022년에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가격대를 버티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4분의 1 토박이 낮지만 이 기본적으로 두나무의 시장은 확장성이 더 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주식들은 지금 가격이면 정말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나무에 있어서 또 새롭게 다각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액션을 보이는지 저희 계속 주시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벤처 또 VC협회 비상장 주식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웰컴한 소식 아닐까요? 그러면 그쵸? 반가운 소식이죠. 예. 우리가 그 거래소 시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있는 협회들이 특히 벤처라든가 VC협회가 들어온다면 정말 웰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현재 증권부로서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KOTC가 이 시장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시장을 주도로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 비상장 주식에 인큐베이터에 투자했던 VC들이 들어온다면 그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가격도 상당히 적정 가격이 나올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벤처라든가 VC협회에서 일반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서 상장까지 가서 엑시트하는 경우보다 비상장 상태에서 주식을 엑시트하는 게 거의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인들에게도 필요한 비상장 주식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일반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들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고 어떤 또 흐름들이 나오게 될지 저희도 함께 플로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세로 넘어가서 한 주간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하나씩 볼까요? 먼저 LG CNS 우리가 SI 기업으로서 현재 비상장 주식했지만 삼성 SDS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가격도 68,500원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주식은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두나와 빗썸 그래도 개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많이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현재 3,700,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코인 비트코인이 현재 3,800만 원, 3,700만 원, 3,6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두나마 빗썸이 운영하고 있는 이 두 곳에서 그래도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소의 1, 2등입니다. 1, 2등의 기업들이 이 장에서 거래되는 것도 상당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나무의 주식 지금 현재 한 11만 원에서 10만 한 6천 원 선에서 행보하고 있고요. 빗썸이 9만 5천 원대에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작년 가격과 비교한다면 거의 70% 폭락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된다면 두나마 빗썸 코리아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성이 좋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주식들은 마음 놓고 편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EVR 스튜디오가 6,500원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얼마 전에 아르노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게 바로 EVR 스튜디오의 3D 영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품과 3D 영상의 만남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노 회장이 이 기업이 어디인가로 했을 때 바로 이 기업이 바로 EVR 스튜디오입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네. 비바 리퍼블리카도 42,000원대 그래도 안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8주 연속 폭락했던 기업입니다. 토스가 기본적으로 토스뱅크가 흔들리면서 토스뱅크를 움직이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도 같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안정세로 접어질 것 같고 하반기에 흑자 전환까지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비바 리퍼블리카가 이 가격도 전년 대비 4분의 1 토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놀자 42,000원 변동 없을 거고 K뱅크도 8,7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비바 리퍼블리카의 주력인 토스뱅크라든가 이 K뱅크 상장되는 카카오뱅크 인터넷뱅킹 이 3개 은행들이 상당히 실적 부분이 저조합니다. 기본적으로 MZ세대들에게 가장 많이 대출이 나갔고 또 기본적으로 요즘 금리 인상 시대에서 MZ들이 가장 많은 연체를 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시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시대는 변합니다. 시대는 앞으로 갈 것이고 전진할 것이고 그래서 인터넷 뱅킹 시장은 점점 커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정말 나쁘게 가대가 커진다면 한 번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서 현대 오일뱅크 다시 4만 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늘상 상장을 앞두고 있지만 상장의 문턱에서 접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그래도 상장의 소식이 들려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4만 500원도 이 가격도 상당히 적당한 가격대에 있다. 이 주식이 8만 원 가격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증권금융은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투자의 기업보다는 배당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늘상 배당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가격에 하면 연 5%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한국증권금융입니다. 컬리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컬리가 뷰티컬리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김슬기 대표도 현재 지분율을 확장화가 가고 있다. 이 뜻은 책임감을 느끼고 반드시 2024년도에는 상장한다는 의지가 강한 기업입니다. 또한 기관들이 이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투자한 회사는 반드시 상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켓컬리 지금 현재 23,000원대 가격을 찍고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에코프렌트, 바디프렌드 변동 없었고 특히 바디프렌드가 3,850원인데 앞서 말한 대로 420원의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 3,850원에 산다면 연 10%의 투자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바디프렌드입니다. 이 바디프렌드가 갖고 있는 매력은 특히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다만 현재 헬스케어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우리가 뺏겼죠. 뺏긴 상태에서 다시금 고군분투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전진하는 바디프렌드 올 하반기에 신규 제품들을 무더기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850원의 가격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세라젬에게 밀렸던 1위 자리도 탄생할 것이고 아마 그래서 저는 바디프렌드 이 가격이라면 투자도 되고 또 상장해 있을 때 매력도 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큐라티스 지금 현재 7,500원대는 앞서 말한 대로 공모가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500에서 8,000원의 공모가 밴드인데 그 가격, 공모 가격에 비상장 주식에서 살 수 있는 기회 바로 이 큐라티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니까 특정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벌써부터 매수의 열기가 좀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주에 따른 시장의 집중도도 조금씩은 보여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시세 체크하시고 또 투자에 대한 판단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세 그리고 이슈 한꺼번에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궁금증 체크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시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상자산 쪽으로 이야기가 좀 많이 쏠려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다시 정리 들어볼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들에게 가상자산 시장은 나름대로 성장 사다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투자처죠. 가상자산 시장이 살아날 때마다 이 비상장에 있는 두나무와 빗썸이 들썩거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상장 주에서 매일매일 거래되는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나무와 빗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할수록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할수록 주식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개인들이 가장 현재 자금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Q&A 시간으로 넘어가서 장외주식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Q&A 시간으로 넘어가서요. 여러분께서 궁금했던 장외주식 관련한 것들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서 우리 소장님과 함께 그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유튜브 댓글창 현재 활발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챙겨서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도 질문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올라온 질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PO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일정이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장외 주식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질문받는 것이 내일 모레 상장하는 기업이다. 그 3개월 안에 상장하는 기업을 이 주식을 사라는 전화를 많이 받는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IPO, 이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그 기업이 사기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상장할 기업은 이런 절차를 받고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예심 청구를 한 기업이어야 됩니다. 예심 청구한 상태에서 심사 승인을 받고 증권식으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 예측을 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3개월에 상장한 기업이 이미 심사 승인도 났고 수요 예측까지 거의 나온 그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개인들이 3개월 안에 상장되는 종목이라면 이 종목이 증권시스를 제출했거나 또는 심사가 승인난 기업이든가 아니면 예심을 청구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상장되는 기업에는 반드시 심사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심을 청구했고 그 예심을 청구한 기업이 심사가 승인이 나고 승인난 기업이 증권시스를 제출하고 증권시스를 제출한 상태 수요체를 거쳐서 일반 청약과 그다음에 상장인 절차를 이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절차만 기억한다면 절대 전화로 사기 당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전화 받으신다면 그렇죠. 팩트 체크는 좀 필요한데 사실상 전화가 온다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잘 걸러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IPO 일정 점검해봤고 다음 Q&A 질문으로 넘어가니 역시나 IPO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업이 증시에 IPO 상장을 하는 이유 뭘로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기업에 초창기 투자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 엑시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원활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공모자금으로서 회사의 R&D라든가 연구개발 비조 또는 새로운 사업의 진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반드시 기업들은 특히 비상장 주식들은 이 IPO를 추진합니다. 상장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IPO를 추진하는 기업이 추진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업의 확장성, 사업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또 열어볼게요. 장외 주식 공부하면 유니콘이라는 이 키워드가 많이 들립니다. 정확히 유니콘 기업이란 어떤 뜻일까요? 회사의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이 된 1조 10억 달러죠. 1조 원 이상이 된 기업을 우리가 유니콘을 하고 있고 네. 창업한 지 10년 이하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들을 우리가 유니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니콘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강의 시간에 또 펼쳐지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한 질문 더 열어볼게요. 네. 장외 주식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을 알고 싶은데 그런 기업들은 보통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존의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 새롭게 들어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기존의 거래 플랫폼에서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로 늘상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장외주식이라는 단어를 네이버나 다음 이런 플랫폼 창에 치시면 새로 거래되는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손이 빨라야 되고 손이 바빠야 된다라는 점이네요.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요즘 2차 전지주들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질문 보내주셨는데 장외 주식 쪽에서도 핫한지 궁금합니다. 정말 핫합니다. 주식이 없어서 못 사고 있습니다. 뭐 유진 테크놀로지라든가 TRS 이런 종목들을 너무 산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종목은 찾기 어렵지만 그래도 비상장 주식도 이 상장 주식이 아우기 때문에 반드시 상장 주식에서 지금 에코가 날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에 관련 주도 비상장에서는 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다 결은 비슷하네요. 자, 저희 여기까지 Q&A 시간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전에 유니콘이란 단어 나왔는데 이 부분 좀 더 강의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유니콘에 대한 부분들 1조라고 하니까 지금 떠오르는 기업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일단 소장님 핫했던 유니콘 기업은 배달의 민족이었어요. 제가 그렇죠. 기억하기로. 2022년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네. 저번 달에 우리가 3월 31일까지 모든 기업들이 주총을 했습니다. 거의 80%가 주총을 그쵸. 했습니다. 그중에서 유니콘 기업들이 주총장에서 자기의 실적들을 하나둘 쏙쏙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배달의 민족 있죠? 배달의 민족이 2조 9,471억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어차피 이 천재지변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혜택을 본 기업이 바로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업 흐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증가되는 모습을 보인 게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 배달의 민족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 팬데믹 상황 이후에 어차피 기본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의 배달에서 또 다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필요할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배달의 민족은 국내 기업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매입을 했고 딜리버리 히어로는 남아공에 있는 회사가 인수했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세계적 기업으로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컬리죠. 컬리가 앞서 말한 대로 2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53% 증가했지만 마찬가지 적자도 손실도 지속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요즘 적자 성장 기업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적자 성장 기업 과연 언제까지 적자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나 시장의 파이를 위해서라면 적자를 감내하고도 시장의 확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커머스 시장은 몇 개 기업으로 좁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켓컬리가 특히 식품 분야에서 강자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오아시스와 둘이 다툼을 벌이겠지만 오아시스와 컬리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컬리가 현재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성은 밝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컬리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컬리의 뷰티 컬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냐에 따라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1조를 돌파한 기업이다. 손실은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는 영업 흑자로 전환될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놀자 6천억입니다. 야놀자가 기본적으로 매출액은 증가됐지만 이 수익성 부분은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보이기 전까지는 주식을 조금만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두나무와 빗썸입니다. 정말 좋은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 두 기업의 형태는 앞서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시장이 힘들어져서 시장 또 같이 주가도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실적도 대폭으로 감소했고 가상자산도 가격이 급락한과 동시에 신규 먹거리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만 보다가 회사가 전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난해 유니콘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네, 2022년 돌아보면서 유니콘 관련한 부분들 챙겨봤습니다. 어떤 사업 색채가 있는 쪽이 기업 가치를 불리고 있는가 여부 체크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더 알찬 장외 주식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